왜 나는 오늘도 술을 찾았을까? 하루의 끝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오늘도 술을 찾고 있었을까? 속상해서 아니면 그냥 습관이 돼버려서였을까요? 한 잔이면 괜찮다고 오늘 하루쯤은 위로받아도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혼자 밥을 먹다 보면 어느새 술잔 하나가 옆에 놓여 있고 퇴근길 편의점에서는 망설임 없이 맥주를 고르게 됩니다. 그럴 때면 술이 꼭 위로처럼 느껴집니다. 조용하고 말도 없고 나를 가만히 받아주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문제는 그 위로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잠깐 기분이 풀리는 것 같지만 그 다음 날은 더 무겁고 더 허전한 감정이 찾아옵니다. 몸은 지치고 마음은 텅 비고 이유 없는 짜증이 하루를 덮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술이 문제가 아니라 삶이 너무 버겁기 때문에 술을 찾는다는 걸요. 그렇다고 해도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 의존의 고리를 끊지 않는다면 결국 술은 나를 더 외롭게 만들 뿐이라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냥 한 잔이란 말에 얼마나 많은 자기 위로와 타협이 숨어 있는지. 어쩌면 당신은 술이 그리운 것이 아니라 단지 누군가에게 안심하고 기대고 싶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런 위로를 술이 아닌 곳에서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 글은 그 시작을 함께 해드리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술 쾌락이 아닌 착각입니다.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는 뇌 속에서 도파민과 엔도르핀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들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흥분과 쾌락, 그리고 긴장 완화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술을 마시고 어떤 분들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술잔을 들곤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면 도파민 수치는 급격하게 하락하고 그 빈자리를 스트레스 호르몬이 채우게 됩니다. 우리는 무기력함, 불쾌감, 그리고 이유 모를 짜증을 느끼게 되며 처음에 기분 좋은 느낌은 사라지고 더욱 피곤한 상태에 빠집니다. 이런 구조를 반복하다 보면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점점 도파민에 둔감해집니다. 그 같은 양의 술로는 더 이상 기분이 좋아지지 않고 쾌감을 느끼기 위해 더 많은 양을 마시게 되는 이른바 내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기분을 좋게 하려고 마신 술이 오히려 우울감과 무기력함을 반복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술 마시고 나면 잠깐 기분은 풀리는데 다음 날은 더 우울해요. 이분은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 맥주 한 캔을 마시는 습관을 매일 반복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맥주 한 캔이 이틀을 힘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술 자체가 아니라 술이 뇌의 보상 시스템을 왜곡시켜 점점 더 큰 자극을 요구하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술은 처음엔 위로였지만 결국 의존이 되어버립니다. 한 잔의 술이 준 작은 기쁨을 기억하며 다시 한 잔을 들지만 그 기쁨은 점점 작아지고 남는 것은 더 무거운 후회뿐입니다. 술이 주는 쾌락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도파민이라는 착각 속에서 잠시 느끼는 감각일 뿐이며 결국 더 큰 스트레스와 우울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술이 주는 기쁨은 결국 더 큰 고통으로 돌아왔습니다. 뇌가 기억하지 못하는 밤의 정체. 술을 마신 다음 날 누군가가 말합니다. 어제 너 기억 안 나?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사진을 봐도 문자 내용을 봐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블랙아웃입니다. 단순한 필름 끊김이 아니라 뇌가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 자체가 멈춘 상태입니다. 블랙아웃은 음주로 인해 뇌의 해마 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면서 발생합니다. 해마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해주는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부위입니다. 그런데 술을 급격히 마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에서 0.2% 이상 올라가면
이 해마의 정보 저장 기능이 차단되며 그 시간 동안의 기억은 아예 뇌에 남지 않게 됩니다. 나중에 아무리 단서를 줘도 떠오르지 않는 이유는 기억이 저장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 손상이 반복되면 해마 자체가 점점 위축되고 망가진다는 사실입니다. 기억을 저장하지 못하는 해마는 결국 그 기능을 완전히 잃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인지 장애, 우울증, 심지어 치매와도 연결됩니다. 뇌과학에서는 블랙아웃을 해마 독성 현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두 번의 필름 끊김이 단순한 해프닝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될 경우 뇌는 확실한 경고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한 대학병원에서 촬영한 음주자의 뇌 MRI를 보면 정상인의 뇌와 비교해 해마가 위치한 부위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해마뿐 아니라 전두엽과 해부학적 연결을 담당하는 뇌량, 그리고 균형을 관장하는 손해까지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뇌 전체가 음주의 반복적 영향에 의해 말 그대로 쪼그라들고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뿐 아니라 반복적인 블랙아웃 경험자에게도 유사한 위축 소견이 관찰된 바 있습니다. 블랙아웃은 뇌세포의 경고등과 같습니다. 기억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한 민망함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특정 부위가 술에 의해 실제로 손상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손상은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organ은 어느 정도 복구가 가능하지만 뇌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해마는 한번 위축되면 생활 습관을 바꾸더라도 이전 상태로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젊은 여성 환자 중에는 음주 후 계단에서 굴러 뇌출혈을 겪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는 20대 초반부터 필름이 끊기면 그게 제대로 논 거다라는 생각으로 마셔왔고 결국 해마 손상과 전두엽 손상, 청력 저하, 수면 장애, 이명, 우울증, 인지기능 저하까지 동반되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 입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술자리가 즐거웠을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이처럼 블랙아웃은 단순한 기억의 공백이 아니라 뇌의 구조적 손상입니다. 기억을 잃는다는 건 단순한 순간의 실수로 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 밤은 당신의 해마를 조용히 갉아먹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밤은 뇌가 기억을 포기한 밤이었습니다.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뇌를 잃고 있었던 것입니다. 혼자 마신 술이 만든 중독. 혼자 마시는 술, 이른바 혼술은 이제 낯선 문화가 아닙니다. 코로나19 이후 거리두기와 외출 자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와 마시는 술이 아닌 말없이 TV를 보며 혼자 마시는 술. 처음엔 그저 소소한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혼자 마신 술이 어느새 의존이 되어버린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여성들의 음주 패턴이 눈에 띄게 변화했습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여성의 고위험 음주율이 전년 대비 증가했고 20에서 40대 여성의 혼술 빈도가 확연히 높아졌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줄어든 시기, 감정을 해소할 출구가 없었던 많은 여성들이 밤마다 맥주나 와인을 한두 잔씩 홀로 마시며 자신을 위로해왔던 것입니다. 문제는 혼술이 반복되면 통제 감각이 떨어지고 어느 순간부터 기분을 유지하기 위해 술을 찾는 습관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알코올 의존의 시작입니다. 혼술은 편합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하고 싶은 만큼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를 말릴 사람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기도 합니다. 마시다 보면 오늘도 한 잔쯤 괜찮겠지, 이 정도는 스트레스 해소니까 하는 자기 합리화가 쌓이게 되고 이런 선택이 반복되면 뇌는 점점 알코올 없이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힘든 날일수록 감정적으로 취약한 상태일수록 술에 대한 유혹은 강해집니다. 한 여성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너무 억울한 일을 겪은 날이었어요. 친구랑 통화하기도 싫고 그냥 바로 집에 왔어요. 그런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냉장고에 있던 와인 반 병을 꺼냈는데 그게 이제는 일상이 돼버렸어요. 그녀는 처음엔 한두 잔이었지만 점차 양이 늘었고 지금은 자지 않으면 술을 찾는 날이 더 많다고 했습니다. 알코올은 뇌의 감정 조절 회로에 깊게 작용합니다. 슬픔, 분노, 외로움 같은 감정을 진정시켜주는 도파민 분비를 자극하는 동시에 뇌의 판단 기능을 약화시켜 다음 날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이 기분을 해결하려 술을 찾고 그 술이 만든 결과에 또 실망하고 다시 술을 마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혼술은 술의 양보다 감정과의 결합이 문제입니다. 혼자 있을 때마다 술이 떠오르고 술을 마셔야 마음이 편해지고 그 편안함이 없으면 하루가 불안해질 때 그것은 이미 중독의 문턱에 들어선 것입니다. 혼자 마신 술은 아무도 모르게 다가옵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의 뇌를 바꾸고 감정과 삶의 리듬을 술에 맞춰가게 만듭니다. 그 술이 나를 위로한 줄 알았지만 결국 나를 가장 깊이 침묵시킨 존재였습니다. 혼술은 고요한 독입니다. 알코올은 뇌를 먼저 파괴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술을 마시면 간이 나빠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장 먼저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곳은 간이 아니라 뇌입니다. 특히 뇌의 앞부분인 전두엽과 대뇌피질은 알코올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전두엽은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판단력, 충동 억제, 감정 제어, 공감, 도덕적 판단, 자기조절 같은 능력이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술이 들어가면 이 전두엽의 기능이 서서히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술이 한두 잔 들어갔을 때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말이 많아지는 이유도 바로 이 억제의 뇌가 잠시 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마비가 반복되면 뇌가 아예 그 기능을 잃어가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음주를 장기간 반복하면 대뇌 피질이 얇아지고 특히 전두엽의 용적이 줄어드는 뇌 위축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는 단순히 생각이 느려진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순간의 기분에 휘둘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술을 마신 사람 중 일부가 평소와 달리 공격적으로 돌변하거나 갑자기 분노하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것도 이 전두엽 손상 때문입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이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 손상이 축적되면 우울증, 불안장애, 충동조절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중등도 이상의 음주를 자주 반복한 사람들의 뇌에서는 전두엽의 회백질 밀도가 낮아지고 사고 전환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즉, 한번 정서적으로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고 부정적인 사고에 갇히게 되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감정적 반응성과 판단 능력 간의 불균형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가정 내 폭력, 분노 표출, 대인 갈등, 충동적 언행 등이 여기서 비롯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후회하는 일이 반복되면 결국 스스로를 더 비난하고 다시 술에 기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알코올은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기분 조절 호르몬의 작용을 무너뜨립니다.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는 듯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호르몬 시스템이 무뎌지고 결국 만성적 우울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알코올 의존자들이 기분 부전 상태에 빠지고 마시지 않으면 더 견딜 수 없다는 감정을 호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은 뇌의 브레이크를 가장 먼저 고장냅니다. 사고는 살아있지만 그 사고를 조절할 능력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는 매우 위험합니다.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 늘고 감정적으로 예민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파괴적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알코올은 뇌의 구조를 바꿉니다. 처음에는 억제를 풀어주는 듯 했지만 나중에는 그 억제 기능 자체를 망가뜨립니다. 감정을 견디는 힘, 충동을 조절하는 힘, 실수를 되돌아보는 힘. 이 모든 것을 빼앗고 나면 남는 것은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됩니다. 기억력은 흐려지고 분노는 날카로워지고 우울은 깊어집니다. 판단은 흐려지고 관계는 부서지고 삶은 점점 통제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알코올은 뇌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뇌가 무너지면 결국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술은 우리의 삶을 조금씩 잃게 만듭니다. 술은 처음엔 사람을 위로하는 듯 합니다. 고된 하루의 끝에 한 잔, 외로운 밤에 혼자 마시는 와인 한 잔,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일들을 묻고 싶을 때 마시는 소주 몇 잔. 하지만 술이 주는 위로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하루가 반복되면 우리는 어느새 삶 전체의 활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무기력함입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 머리가 멍하고 몸이 무겁습니다. 해야 할 일을 알지만 손이 가지 않고 가야 할 곳이 있지만 귀찮고 피곤하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이 상태가 하루 이틀이라면 괜찮지만 음주가 생활화된 사람들에겐 이 무기력이 일상이 됩니다. 무기력은 삶의 추진력을 갉아먹습니다. 일의 능률은 떨어지고 실수는 잦아집니다. 자기 일에 흥미를 잃고 새로운 도전은 피하게 됩니다. 결국 그냥 되는 대로 살자는 식의 무관심한 태도가 생깁니다. 이때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삶이 축소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또한 음주는 수면의 질을 파괴합니다.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와서 한잔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알코올은 수면을 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깊은 수면 단계와 REM 수면을 방해합니다. 그 결과 자는 동안 몸은 쉬지 못하고 자고 일어난 다음 날에도 피로가 가시지 않습니다. 이는 다시 무기력으로 이어지고 무기력은 다시 술을 부릅니다. 이 악순환은 매우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삶을 무너뜨립니다. 술은 자존감도 조금씩 깎아냅니다. 한두 잔은 나를 다독이는 용기였지만 점점 왜 또 마셨지? 오늘도 참지 못했네 하는 자책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자기 비난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을 깎아내리고 결국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의지가 약하다는 인식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이런 마음 상태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멀어집니다. 술을 마시기 전에는 친구들과 통화하거나 가족과 식사하던 시간이 술을 마시는 혼자만의 시간으로 대체됩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조차 피곤해지고 나의 변화를 들킬까봐 더더욱 혼자 있으려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과의 심리적 거리는 멀어지고 어느 순간 사회적 고립감이 찾아옵니다. 가장 심각한 변화는 자기 돌봄의 포기입니다. 처음에는 챙기던 식사도 대충 때우게 되고 운동이나 취미 생활은 귀찮아지며 몸의 이상 신호에도 무덤덤해집니다. 이 모든 변화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즉 자기 존중감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자기 돌봄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닙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난 것이 자기 돌봄입니다. 하지만 술에 의존하는 삶에서는 그 소중함을 기억하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집니다. 술은 삶을 하루아침에 망가뜨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아주 조금씩 삶의 색을 빼앗고 온도를 낮추고 나를 잊게 만듭니다. 우리는 술을 통해 위로받으려 했지만 결국 그 술이 우리의 삶을 조용히 떠내려 보냈습니다. 조금씩 무너지는 삶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술이 관계를 망치는 방식. 술은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도구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또는 가족의 경조사에서도 술은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술이 어느 순간부터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관계를 가까워지게 만들던 도구가 어느새 관계를 무너뜨리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먼저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것이 가족 간의 갈등입니다. 음주가 반복되면 가족 내에서 대화가 줄어듭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그 가족은 늘 불안한 마음으로 상대를 지켜보게 됩니다. 오늘 또 마셨을까? 오늘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런 불안은 대화보다 감정을 앞서게 만듭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그 상처가 더 깊습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술에 취한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공포와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폭언이나 폭력이 없어도 부모가 술을 마신다는 이유만으로 집안의 분위기는 무거워지고 아이는 위축됩니다. 그 기억은 오랜 시간 아이의 마음에 각인됩니다. 많은 사람이 술을 마신 후 후회를 말합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았을 말, 하지 않았을 행동을 술김에 내뱉고 다음날 아침 기억을 더듬으며 자책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을까? 이런 후회는 개인의 마음에 남을 뿐 아니라 상대에게도 상처로 남게 됩니다. 그 상처는 다시 술을 마시게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관계에 거리를 두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회적 신뢰 또한 음주로 인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각, 결근, 일의 실수, 말실수, 감정 통제의 실패는 직장에서의 평판을 떨어뜨립니다. 한두 번은 이해받을 수 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깁니다. 특히 책임이 따르는 자리, 사람을 이끄는 위치에 있을수록 이러한 신뢰 저하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직장 내에서 음주로 인해 팀워크에 문제가 생기거나 갈등이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술자리에서 한 마리 도마 위에 오르고 사적인 감정이 업무로 이어지며 팀 전체의 분위기를 어지럽히는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개 음주로 인한 실언과 감정 폭발이 있습니다. 또한 술은 부부 관계에도 깊은 금을 남깁니다. 술을 마시고 돌아온 배우자의 말투, 예측할 수 없는 행동, 감정 기복은 상대방을 지치게 만듭니다. 말을 해도 바뀌지 않는 모습, 사과는 하지만 반복되는 실수. 이런 반복은 결국 신뢰의 붕괴로 이어지고 그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함께 해온 사이여도 관계는 멀어지게 됩니다. 술은 관계를 묶는 끈이 아니라 때로는 그 끈을 조금씩 풀어버리는 독이 됩니다.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지만 그 반복은 결국 지치게 하고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술이 관계를 부드럽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한계를 넘는 순간 깨졌습니다. 감정이 폭발하고 말이 거칠어지고 행동이 무례해지는 순간 우리는 상대에게서 한 걸음 멀어지게 됩니다. 가족이, 친구가, 직장 동료가 어느새 나를 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모든 시작이 술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술 없이도 인생은 충분히 괜찮습니다.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술 없이도 삶이 괜찮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합니다. 마실 때만큼 편한 게 없는데 그걸 빼면 뭐로 버티나? 술 없이 뭘로 위로받지? 이런 질문이 머릿속에 맴돌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만 내딛어 보면 그 물음은 생각보다 빠르게 사라집니다. 술을 멀리하게 되면 가장 먼저 건강이 바뀝니다. 매일 아침이 새롭습니다. 속이 더부룩하지 않고 입안이 텁텁하지 않으며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습니다. 밤잠을 푹 자고 일어나면 이게 진짜 쉼이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간 수치가 안정되고 체중도 서서히 줄어들며 혈압과 혈당 역시 정상 범위로 돌아옵니다. 무엇보다 내 몸이 나를 응원해주는 느낌이 듭니다. 감정 조절 능력도 달라집니다. 술을 마시던 시절에는 조그만 일에도 감정이 흔들렸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들뜨고 나쁘면 술로 눌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불편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그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거나 시간을 두고 넘길 수 있습니다.
감정을 술로 덮는 대신 스스로 이해하고 돌보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는 인간관계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감정의 기복이 줄고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면서 주변 사람들도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과거엔 피로감을 느끼던 가족이나 친구들이 조금씩 다시 다가옵니다. 무의식적으로 지켜보던 시선이 이제는 따뜻한 응원으로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 얼굴 좋아졌네요. 말투가 부드러워졌어요. 이런 말 한마디가 그동안의 노력을 다독여줍니다. 술 없이 살아가는 삶은 단조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색이 보입니다. 낮에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지고 식사의 풍미가 살아납니다.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사람과 마주 앉아 대화할 때 순간순간이 깊고 또렷합니다. 예전에는 흘려보냈던 일상의 장면들이 이제는 기억하고 싶은 풍경으로 다가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는 해낼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 대신 나는 바뀔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자리 잡습니다. 작은 성취가 쌓이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동기부여는 바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한 하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술이 생각나는 날도 있고 외로움이 몰려오는 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을 지나면서 더 단단해집니다. 그 고비를 넘겼을 때 술을 마시던 시절에는 느끼지 못했던 깊은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술 없이도 인생은 충분히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괜찮아졌습니다. 몸도 마음도 관계도 하루하루 회복되고 있다는 실감은 어떤 술도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술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은 술이 없던 삶이 아니라 나 자신과 함께 사는 법이었다는 것을 술을 내려놓고 나서야 인생이 다시 보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쌓인 감정을 풀고 싶고 마음의 통증을 잠시라도 잊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술을 찾았습니다. 어쩌면 그건 인간적인 선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 선택이 반복될수록 삶의 방향이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즐겁게 마신 줄 알았던 날의 다음 날,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무겁고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웃었던 순간은 기억나지 않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했습니다. 술은 처음엔 나를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나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감정이 무뎌지고 건강이 망가지고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돌보는 마음조차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술을 내려놓고 나서야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무시했던 내 몸의 신호, 말없이 참아주던 가족의 표정, 나를 걱정하던 친구의 말투가,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술 없이도 충분히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몸이 가볍고 마음이 평온하고 관계가 편안한 삶. 그 모든 것이 술을 멀리한 결과였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한 건 술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했던 것은 자신을 돌아볼 시간, 그리고 다시 살아갈 용기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같은 갈림길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그분들께 이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술 없이도 인생은 충분히 괜찮습니다. 아니요, 더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첫걸음을 내딛기만 한다면 말입니다.